내가 나를 키운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공부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공부한다 하는 그것은 사실 공부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모르던 거 배우고 또 깨닫지 못하던 거 깨닫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내 나이가 돼서도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으면 옛날 많이 듣다가 못 들은 음악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뭐 직접 가보진 못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받는 그림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저 자신이 이제 일제 시대를 살았고 공부를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한글의 문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과정에 이제 그 배우지 못하고 그냥 갖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좀 더 어떻게 채울 수 있나 하면 앞으로 한 10년 더 노력해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의욕이라고 할까요?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못 가지더라도 그 방향으로 좀 내가 나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돼야겠는데, 그건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21세기 후반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좁은 세상에 이렇게 묵히지 말고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역사를 보고 사는 습관을 교육도 담당해야겠고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부족했던 점, 좀 더 좋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점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치계하고 국민하고 생각할 때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정치가들이 뭐 인정했는고 하니 국민들의 수준은 이만큼 높은데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국민들의 수준이 높지만 이 수준이 세계 수준에 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국민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겠는데, 국민 수준이 높고 정치 지도자의 수준이 미흡했다 하는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왜 생겼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저도 많이 해보는데요. 아주 쉽게 느끼는 게 민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들과 청와대 함께 일한 사람들이 세계 시민적인 사고방식, 국제 감각을 너무 키우지 못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 우리 반성을 위해서 가지는 생각인데, 우리 지난 정부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법조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법조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적인 위치에서 보면, 대학의 위치에서 보면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두 계층 사람들이 사실은
국제 감각이 너무 없습니다. 세계 시민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을 못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법조계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통과가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요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일했지 국제적으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 거 하는 걸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요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엘리트라고 할까요? 지도자다 하는 생각이 또 좀 자부심이,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요. 좀 좋지 않게 말하게 되면 고하니 우리가 옳다, 우리 따라올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으로는 내가 나를 키우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항상 내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나를 키워갈 수 있을까, 자기 잘못, 자기 부족, 내가 다른 사회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는 그걸 못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쭉 걱정하게 되는 걸 민구하니 우리 대학이 직자에 가서 기술과 이제 자기의 과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사회가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역사 감각이 없어지고 인문학적 판단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좀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않아요. 그 취직을 하는데 신입사원 교육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네들이 너무 독서를 안 하고 인문학적 그 소양을 대학에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그건 왜냐하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 이상에 이제 올라가서 회사의 간부가 되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내 정신적인 사상적인 가치관이 없다고. 그러면 내 인생을 이 이상 하는 목적을 내가 찾지 못하고 또 밑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고. 항상 그 윗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배울 것이 있다. 저분과 오래 같이 있으면 내가 성장할 것 같다. 저분의 이제 인생관, 가치관을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사람 밑에 자란 사람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은 모자른다. 인격도 모자른다. 역사 감각도 없다 하면 그 밑에 사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나 사회에서 일할 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걸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한 1년 반 동안은 넓은 의미의 교양 과목입니다. 그걸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따만큼 좀 오해가 많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가게 되면 학위를 줄 때 철학 박사 학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철학을 전공해서가 아닙니다. 기초교양을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교양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후배 교수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우리 대학에 교수가 돼달라고 와서 이제 할 때에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나는 전 외국에 가서 학위도 오고 그러니까 이젠 됐다.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같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도 내가 학위 논문을 써놓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교수로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다 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갖추지 못했는가, 인격적으로 또 사회 소양으로 봐서 무엇을 더 채워야겠다 하는 걸 가진 사람은 올라가고 못 가진 사람은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쉽게 표현해서 인간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아까 제가 좀 그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나라 일이라든지 사회 모든 일을 할 때에 국제 감각을 갖춘 사람들, 세계 시민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중견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아지는데 그 못하게 되면 그 사회가 병듭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옆에 나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가봅니다. 러시아를 가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다음엔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올라올 것이다 하는 걸 다 기대했다가 공산주의 정권이 되면서 그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시 연장돼 가지고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영도하는 러시아가 됐는데 이젠 전 세계가 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국민 전체가 성장을 못하고 국제 무대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 대회를 우리는 평창에서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했죠. 거기서 했는데 거기 운동선수들이 전부 거기 나올 때 이제 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흥분제라고 할까요? 자극제를 먹고 나왔는데 다른 나라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사하고 나니까 자꾸 나와서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일은 안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거기 여자 선수 가운데 메달 딴 여자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 하면 이번 우리 동계올림픽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약물 먹었다고 나도 먹었다고. 근데 그걸 감추고 있다고 말이죠. 그만큼 후진 국가라고 말이죠. 그만큼 열린 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됐다고. 그리고 여자 선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가 늙도록 살지 못하고 자연살 못하고 죽게 되면 그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라고 인정해달라고. 우리가 그 충격을 다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 선수들이 나올 때 국가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런 후진 국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운동기회를 할 수 있냐고. 개인적 대표는 오지만은 국가 자격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민관이 국제적으로 폐쇄 사회가 돼서 우리끼리만 살다 보면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중국도 그렇습니다. 대만은 그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옛날 일제시대에 독립하기를 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독립하려고 그러냐? 중국 본토, 중공보다는 대만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인생의 가치를 떨고 가지고 같은 사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린 독립하겠다 그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하진 말고 대만은 대만대로 성장하고 우리끼리 성장해서 다 합쳐서 좋은 나라가 되면 더 좋지 않나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국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저렇게 후진 국가였느냐고, 저렇게 철없는 나라가 됐느냐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올라갈 때까지는 할 수가 없겠다. 중국도 대만, 홍콩을 처하는 거 보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후진적인 걸 가지고 국가주의라고 하는데 가둬놓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제 나와 같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후배를 키울 때에 젊은이들 키울 때 자꾸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면 안 됩니다. 뭐 지금 젊은이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투표 연령도 낮추고 말이죠. 뭐 그런데 가만 보면 점수 따기 위해서 투표 올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진정이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크게 키워줘야 합니다. 제가 62년 봄학기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배와 선조들이 쌓아올려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다고. 이건 우리 선배 선조들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계승해가지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잘 살자. 그렇게 되면 아메리카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세계 가난한 나라 후진 국가에 자꾸 주라고. 자꾸 주게 되면 세계 모든 후진 국가와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아메리카는 자연히 또 올라간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세계를 올려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니까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미국에 장래가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서요. 우리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좀 저렇게 세계 시민적인 좀 넓게 봐줄 수 있게 얘기해주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나도 이제 그렇게 살질 못한 셈이고 당분간은 좀 세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자신들이 저 외국에 자꾸 나가보세요. 나가보는데 뭐 돈벌이 하러 나가는 거나 그것도 좋고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다 좋은데 좀 이렇게 세계 시민적인 넓은 세계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국가로 국민들이 성장해야겠다. 그런 좀 기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것은 늙었지만은 항상 내 관심이 국내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걸 걱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필 때 그렇게 됩니다. 아주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내가 뭐 철이 없다면 철이 없고요. 이런 거 다 모르고 이제 중학교 그땐 중학교 이제 5년이죠. 저는 1년 쉬었기 때문에 6년을 다니는데 평양에서 중학교를 마쳤는데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내가 기독교 학교니까 나한테 너 집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학비를 이렇게 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에 간다고 하면 내가 너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일본 동경으로 간다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고 일제시대니까 그건 안 되겠고 힘이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 어느 걸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중국어를 이제 다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일본어는 뭐 다 우리가 누구나 배웠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일본 동경이 중국 북경보다는 문화적으로 높은 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쪽 사회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일본 동경의 문화 수준이 중국의 북경 문화 수준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년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 가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좁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넓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같이 늙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나보다 좀 아래 세대 지금 정치나 사회 모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런 민관이 좀 사회 관심,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여하느냐, 기업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성공하느냐, 그겁니다. 근데 그건 두 가지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하나는 민관이 열린 사회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닫힌 사회를 가게 되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피어올 때까지는 50년, 60년이 걸리니까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경제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인간적 삶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거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미안합니다마는 장관이 됐으니까 이제 됐다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 일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은 좀 떠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서 우리 지도층이 성장하는 것만큼 후배들은 자연히 성장하게 되니까 사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같이 이제 나누는 여러분은 다 연령대로 보아서는 이제 30이 다 넘으셨으니까요. 이걸 이제 일생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나를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 일에 대한 가치관 왜 일을 하느냐 뭐 이제 농사를 짓거나 공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가지는 사회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하고는 경제적으로만 아니고 우리 행복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뭐 어느 회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아는 회사니까 얘기하는데 최태섭 회장의 회장으로 쭉 이끌어온 그 한국유리계통이 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중견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선생이 오래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좀 연구해보고요.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저런 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보람 못지않게 그런 기업이 50개만 된다고 하면
한국 경제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부끄럽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 거. 그것도 우리 경제가 너무 지금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지금 제일 실수한 게 맹고하니 잘 성장해 오던 경제가 지금 흐트러졌습니다. 교육도 그대로 성장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좀 그런 기업체에 관심을 가져서 방향을 좀 찾았으면 어떨까. 그런 관심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최태섭 회장님은 세상 떠나고 좀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만주에서 이제 그 팔로곤이 시작된다고 할까요? 공산주의가 시작할 때 인민재판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들, 부장들 이제 인민재판을 받을 때 그 인민재판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었고 받을 것이라고 각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게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서 기업을 한 분인데 제가 짧은 책자를 통해서 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장들, 지주들라 운동자에 모아놓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어떻습니까? 살릴까요? 제거할까요? 죽일까요? 그러면 박수 치는 데 따라서 거기서 이제 사형받기도 하고요. 사형이죠. 사사로운 사자죠. 그 다음에 또 살리게 남기도 한데 최태섭 사자에 거기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같이 있던 회사 직원들이 누구도 중국 사람들도 누구도 나쁘다든지 좋지 못하든지 제거하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내 어린애가 고생하고 그럴 때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살아남을 분입니다. 여기 와서 한국 요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저도 우연한 기회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군산에는 그 한국 요리의 공장장으로 있는 분이 내 제자여서 연대 출신이어서 기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네 같은 그 한국 요리 같은 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산업은행하고 우리 주권의은행에서 이제 조달하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받아줘서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은행이죠. 그 은행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이제 그 중견 기업들의 신용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신용도에 따라서 뭐 조사도 없고 뭐 심사도 없이 이제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수속도 밟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서 써서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최태섭 그 회장을 한두 번 만나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그분의 이제 경영 철학의 첫째가 맹고하니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보람 있고 잘 됐다 하는 그런 그 행복감을 주자. 좀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바깥 사회에 나가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가 한국 요리에서 일할 때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런 세월이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그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게 그분의 뜻입니다. 저는 이게 동양적이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확장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대기업이 되게 되면 그건 이제 그런 식보다는 좀 넓은 이제 규모가 되니까 좀 다르죠. 그런 분들에게는 유일한 선생의 그 유한 양행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그 서구적인 합리적인 사회 경영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나가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존경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새 제가 어제 잠깐 글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그 존경받는 회장, 존경받는 사장, 내 아들, 딸이 있으면 그 기업에 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거에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좀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사법부가 신뢰받는 사법부로 바뀌지 않으면 정치를 암만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돼서 모든 사회 문제가 갔을 때에 재판을 받고 나면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법부가 한번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사법부는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요. 또 정치 정권을 뒷받침하는 사법부가 되게 되면 그건 전혀 국가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우리 문제를 꺼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걱정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 되는 분, 국회의원 되는 분,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서구 사회는 어떻게 하더라. 좀 그런 사회에 끼울 수 있는 하나의 그 식견, 세계 심리적인 식견을 가져야겠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하나입니다. 기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예술 분야든지 뭐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창출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뭐 기업도 발전해야 되고 과학도 올라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정의다, 정직이다, 자유다, 인간이다. 이런 가치를 창출해서 사는 것이 모든 일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좀 막연해 보이지만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그런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그치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 문제를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강의하는 것보다도 앉아 듣는 게 힘듭니다. 저도 강의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앉아 듣는 것이 나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피곤한데 여러분 다 들으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